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뭐를 해야 되는 시간이냐면 전 시간에 명반응에 대해서 배웠죠. 그렇죠? 햇빛을 이용해서 식물이 에너지를 어떻게 만드는가? 그 에너지를 왜 만들겠냐 이거죠. 식물도 미토콘드리아가 있으니까 에너지를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드는데 굳이 햇빛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이유는 바로 광합성에 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어디에다 쓰느냐? 오늘은 그걸 배울 겁니다. 자, 여기서 켈빈 회로라고 하는 거 요거를 이번 시간에 주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켈빈 회로라는 게 뭐 A라는 물질이 회로라는 것은 원래 이런 겁니다. A라는 물질이 B로 변하고 B라는 물질이 C로 변하고 C라는 물질이 D로 변하고 이렇게 물질이 이렇게 뺑글뺑글 도는 걸 회로라 부르죠. 이 과정에서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거나 변형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회로인데 켈빈 회로라고 하는 건 광합성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포도당을 만드는 회로입니다. 그렇죠?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포도당을 만드는 이와 같은 회로를 켈빈 회로라고 합니다.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게 밝혀졌는가? 그죠? 생성 과정 설명할 수 있어야겠고요. 그리고 이 회로를 이번 수업이 끝나면 빈 종이에다가 직접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주 어렵게 뭐 화학식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설명 잘 따라오면서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이렇게만 알면 됩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학습 목표 첫 번째 회로의 생성 과정 어떻게 회로를 찾았냐 이런 걸 그 얘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실제로 실험 세팅 장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녹조류 광합성을 하는 세균들을 넣어줬고요. 광합성하는 애들, 물속에 사는 애들, 그거를 넣어주고 여기에다가 요거 있죠. 요거 14CO2 방사선 탄소로 표시되어 있는, 그쵸? 방사선 탄소가 포함되어 있는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실험은 되게 간단합니다. 얘가 원리는 뭐 이렇죠. 자, 14C로 표시된 이런 CO2를 넣었을 때 이걸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뭔가가 만들어질 텐데 뭐가 만들어질 거냐? 제일 먼저 어떤 것들이 만들어질 것이냐를 실험으로 아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요거 넣어준 다음에 얘가 광합성을 할 시간을 충분하게 주는 게 아니고 초 단위로 몇 초 동안 광합성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빛을 켜서 그 다음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광합성을 하게 해준 다음에 여기 보시면 끓는 에탄올을 넣었습니다. 끓는 에탄올을 갑자기 확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온도가 높은 에탄올을 거기다가 확 들이붓는다는 얘기는 더 이상 모든 요 안에 있는 단백질들을 높은 온도로 다 변성시켜서 더 이상 광합성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떤 것들이 만들어졌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14CO2를 가지고 회로 이런 거 만들고 세모 만들고 네모 만들고 별표 만들고 동그라미 만들고 이렇게 간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 물질이 이렇게 바뀌는데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바뀌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뀌는데 1초, 여기서 여기 바뀌는데 1초. 그러면 이게 여기까지 오는데 요 세모도 만들어지고 네모도 만들어지는데 2초는 걸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비율을 했을 때. 자, 그러면 1초 만에 반응을 멈췄어요. 그러면 뭐만 만들어지냐면 요것만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1초 만에 딱 멈추면.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똑같은 실험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야. 1초 만에 멈추고 2초 만에 멈추고 3초 만에 멈추고 이렇게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멈춰서 확인하는 겁니다. 방사선을 띠고 있는 물체, 그죠? 내가 지금 재료로 방사선 기체를 넣어줬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방사선이 나오는 물체를 찾는 거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식물은 이건지 이탄소인지 그냥 일반 탄소인지 방사선 탄소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탄소는 다 탄소로 인식하기 때문에 가능해. 그러니까 그 전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 기체를 넣어서 만들어지는 이 물질에는 방사선 탄소가 들어있으니까 방사선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방사선이 나오는 그 물질이 뭐냐만 찾는 거야. 자, 그랬더니 보세요. 3초 만에 3초 동안 노출한 다음에 딱 크로마토그래피를 했는데 여기서 포인트 또 하나. 여기 보시면 자, 크로마토그래피를 2차원적으로 두 번 했어요. 한 번 1차 전개, 또 한 번 2차 전개. 그 이유가 자, 예를 들어서 1차 전개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크로마토그래피 해봤으니까 이렇게 점으로 표현되는 거 이해되시죠? 근데 이 안에 있는 게 진짜 하나의 물질이냐? 응?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하나의 물질이 아닐 수 있다. 그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전개액에 만약에 첫 번째 전개를 할 때 A라고 하는 전개액을 썼으면 두 번째 할 때는 A라고 하는 것과 다른 전개액을 쓰는 겁니다. 그죠? 왜냐면 똑같은 전개액을 쓰면 이 안에 들어있는 물질이 또 똑같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다른 전개액 B라는 전개액을 써서 방향을 돌려가지고 그대로 다시 이쪽 방향으로 올 수 있게 종이를 처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전개액을 담그고 이렇게 올라가게 만들고 두 번째는 아니 잘 안 보이네요. 뭐였어요? 파란색. 자, 두 번째는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담궈서 요렇게 올라오게 만드는 거야.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봤더니 실제로 자, 일단 이 결과만 볼게요. 요 점치킨 거 안에 서로 다른 물질들이 이렇게 들어있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두 번 전개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 전개하는 이유는 좀 더 디테일하게 물질들을 분류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개액은 다르게. 왜 전개액이 달라지면 전개가 달라지냐면 이 전개가 잘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는 용매 잘 녹는 거. 용매랑 용매 얼마나 친하냐. 용매 얼마나 잘 녹냐. 근데 A라는 전개액을 쓸 때하고 B라는 전개액을 썼을 때 어떤 특정한 물질이 이런 물질이 A하고 더 친하고 B하고 좀 덜 친해서 A일 때는 많이 올라갔는데 B일 때는 조금 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 차이를 이용해서 똑같이 움직인 이 안에서도 구별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 전개할 때 그러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아까로 돌아와서 3초 만에 멈추고 딱 봤더니 뭐가 먼저 보였냐면 요 물질이 보였어요. 3PG, 인글리세르산, 포스포, 글리세릭 애시드, 그죠? 혹은 포스포 글리세레이트, 뭐 이렇게 불리는 요 물질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3초 만에 멈췄더니 이게 나왔어. 그리고 또 이거 실제로 했을 때는 5초 만에도 멈춰보고 6초 만에도 멈춰봤겠죠. 그랬을 때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물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물질이 나오면 시간 간격에 따라서 세모 다음에 네모가 됐고 그 다음에 별표가 됐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되는구나. 이런 거 알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이해된다고요? 이해될 거라고 믿어요. 어려운 실험 아니죠? 이렇게 해서 케빈 헤로가 밝혀졌는데 그걸 지금 공개합니다. 자, 그 결과 아까 그렇게 해서 실험을 한 결과가 이겁니다. 지금 이 그림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뭐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고 한 단계씩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자, 케빈 헤로는 세 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첫 번째 단계 탄소 고정 단계. 탄소 고정. 자, 고정이라는 말은 왜 쓰냐면 첫 번째 단계 여기다 쓰면서 할게요. CO2 고정. 이 고정이라는 말이 뭐냐면 CO2가 공기 중에 붕붕 떠 있죠. 이렇게 붕붕붕붕붕붕 떠 있죠. 이 공기 중에 떠 있는 걸 유기물 분자에 이걸 붙여준다고요.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CO2의 이 탄소를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이 탄소를 유기물에 결합시켜서 붙여준다고.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잡아준다. 그래서 CO2를 고정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케빈 헤로의 첫 번째 탄소 고정입니다. 두 번째, 이 탄소를 환원시키는 단계입니다. 그죠? 탄소 환원 혹은
요거 처음 만들어지는 물질 3피지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3피지 환원. 하여튼 환원 단계입니다. 환원 단계. 두 번째는 탄소의 환원 단계입니다. 환원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요거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CO2가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CO2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실제로 보면은 이 산소의 전기음 성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탄소는 전자라는 게 거의 없어요. 전자가 거의 이쪽으로 다 치우쳐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조그맣게 해서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전자를 거의 얘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탄소는 거의 전자가 없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를 주고받으면서 관계를 맺어야 다른 물질하고 반응을 하는데 지금 이와 같은 경우는 산소가 전자를 다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전기음 성도가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자가 거의 치우쳐 있어요. 전자가 거의 산소 거야. 탄소께 아니고. 그래서 이 경우는 탄소가 반응성이 없습니다. 반응을 할래야 자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없어요. 그래서 환원을 시키면은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완벽하게 환원이 되면 뭐 이렇게 되겠지만 이렇게 있다고 치고 이렇게 하나만 그릴게요. H가 됩니다. O가 H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얘하고 탄소하고 수소의 전기음 성도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전자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탄소도 쉽게 얘기해서 환원이라고 하는 거는 탄소한테 전자를 쓸 수 있는 전자를 준다 생각해도 됩니다. 이때는 산소가 다 가져가 버려서 전자가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보는데 이때는 전자를 제공해 주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탄소한테. 그러면 이게 다른 탄소하고 결합을 하거나 이렇게 결합을 하거나 아니면 요거를 뭐 잃어버리거나 요러기가 좀 더 편하다. 이때에 비해서 반응성이 좀 더 커진다. 그리고 요렇게 다른 거하고 반응할 때 요 결합 안에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를 간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원을 시켜야 물질이 변할 수 있고 그 안에 에너지를 담아 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원 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그러면 없는 환원을 만들어 주려면 그죠? 요거 떼내고 새로운 거 만들어 주려면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 에너지가 ATP와 NADPH라는 에너지 소스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거 할 때 환원할 때 요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요런 것들을 제공해 주려고 명반응 열심히 한 겁니다. 전체적인 흐름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환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3단계는 RUBP의 재생 단계입니다. RUBP라는 게 요게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이산화탄소를 붙잡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켈빈 회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RUBP가 이산화탄소 만나서 변했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얘가 없어진 거죠. 이걸로 바뀐 거니까,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지금 이게 없으니까 요거를 다시 만들어 줘야 새로운 이산화탄소를 잡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RUBP를 다시 만들어 주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탄소 고정 단계, CO2 환원 단계, 그다음에 RUBP 재생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외울 것이냐? 저랑 같이 하나씩 써가면서 봅시다. 뭐가 필요하고 뭐 어떤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지. 자, 보면 자, 필요한 게 일단은 RUBP 리블로스 비스파스페이트. 무슨 얘기냐면 리블로스 비스니까 두 개. 파스페이트는 인산이란 얘기죠. 리블로스 2인산이란 얘기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단계부터 볼게요.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탄소의 수입니다. 셋, 넷, 다섯. 탄소 5개짜리 RUBP가 있어요. 이게 자, 이산화탄소를 만나면 이산화탄소는 탄소 1개짜리죠. 여기 탄소 하나 있죠. 그럼 뭐가 돼야 됩니까? 5개하고 하나가 합쳐졌으니까 탄소 6개짜리가 돼야죠. 그래서 6개짜리 어떤 중간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근데 그 중간 물질이 워낙에 불안정하기 때문에 금방 깨져요. 그래서 탄소 3개짜리 2개가 됩니다. 그게 3PG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탄소 3개짜리. 요렇게. 그죠? 3PG는 세 번째 탄소에 인이 있는 글리세르산. 그래서 글리세르산. 이렇게 부릅니다. 포스포글리세릭 애시드 혹은 글리세레이트. 이렇게 부르죠. 그죠? 뭐 이해되겠습니까? 네. 요 과정, 요게 첫 번째 CO2 고정 단계입니다. 공기 중에 떠 있는 이산화탄소를 이 결합 안으로 끌어들였죠. 그죠? 5개짜리에 하나 더 붙여서 6개짜리가 된 거죠. 이게 반이 쪼개지면서 둘이 됐지만, 그죠? 어려운 거 아니죠? 그림 하나 볼게요. 이 과정입니다. 지금 설명한 게, 이산화탄소가 RUBP 안으로, RUBP 1번, 5번, 2인산. 1번 탄소에 인산 붙었고, 5번 탄소에 인산 붙어서, 리블로우스인데, 1번, 5번, 인산이 2개 붙어 있는 1호 2인산. 여기에 탄소가 달라붙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이게 불안정하니까 뚝 끊어져가지고 여기가 뚝 끊어져서 탄소 3개짜리, 탄소 3개짜리.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라고 읽냐면 3PG. 그죠?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탄소에 인산이 붙었다 그래서 3PG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켈빈으로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물질, 그게 3PG입니다. 3PG 기억하세요. 자, 3PG가 인산이 3개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3번 탄소에 인산이 하나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CO2 고정 단계.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RUBP가 이미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요거는 에너지가 흘러가는 자발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아도 된다. 요 과정은 됐죠? 자, 두 번째 환원 과정 보겠습니다. CO2 환원 과정. 자, CO2 환원 과정을 보시면요. 여기서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이제 얘를 환원시키려면은 이제 상태 변화가 일어나야 돼서 에너지를 조금 가해줘야 돼요. 여기에다가 에너지를 조금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걸로 바뀌냐면 BPG로 바뀝니다. BPG. BPG는 13BPG. 인산기가 2개 있어요. 이거는 인산기가 하나 있었죠. 3번 탄소에. 이건 1번, 3번에 인산기가 2개 붙어 있습니다. 즉 3PG에서 BPG가 될 때 인산기가 늘어난다고요. 그 인산기 누가 주느냐? 바로 ATP가 제공합니다. ATP가 되면서 인산기가 3개 있죠? 이 인산기 하나를 얘한테 전달을 하면 BPG가 됩니다. 되겠죠? ATP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되냐면 이렇게 G3P 혹은 이걸 다른 말로는 뭐라고 쓰냐면 PGAL이라고 씁니다. 요거는 2인 글리세르산 되겠습니까? 2 비스 파스페이트 2인 글리세레이트 글리세르산. 글리세릭 애시드나 글리세르산이나 이게 뭔 차이냐면 짚고 넘어갈게요. 자, 산은 뭐 이렇게 돼서 만나면 이렇게 되죠? 이건 뭐 빼고 이렇게만 할게요. 산은 수용액 상태에서 수소를 잃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이걸 쓸 때 무슨 애시드로 끝나는 거고 애시드, 글리세릭 애시드, 피루빅 애시드, 피루부산 이렇게 할 때 요거 짝연기라고 표현하죠? 요게 짝산이고요. 그죠? 이게 물에 들어가면 짝연기가 되는데 짝연기를 영어로 쓸 때 무슨 이렇게 씁니다. 피루베이트. 피루빅 애시드가 요 상태면 짝연기는 피루베이트.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여기가
포스포글리세릭 애시드라면 글리세레이트 뭐 이렇게. 그러니까 표현에서 그냥 무슨 에이트 이렇게 끝나면 아 이게 짝연기 얘기하는 거구나. 물에 들어갔을 때 수소 잃어버리고 짝연기 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구나.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뭐가 됐든 간에 요거는 뭐라고 했냐면 글리세르 아이데하이드 3인산. 예. 이거는 산이었는데 아이데하이드로 바뀌었습니다. 아이데하이드로 바뀌었어. 예. 이해되겠습니까? 아이데하이드 3인산. 혹은 포스포글리세르 아이데하이드. 이렇게 부르는 거야. 포스포글리세르 아이데하이드. 되겠어? 예. 3인산이라는 게 3번 탄소에 인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과정은 환원 과정으로서 환원력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누가 요게 제공을 해주냐면 NADPH가 NADP가 되면서 요 수소, 요 전자를 얘한테 제공하면서 환원을 시킵니다. 또 하나, 여기는 인산이 2개였는데 여기는 포스포글리세르 아이데하이드 이렇게 되니까 포스포 하나죠. BP에서 P로 바뀌었으니까 인산기가 하나 떨어져 나와야겠죠. 이렇게 이름만 알아도 뭐 쉬운 겁니다. 자, 얘도 탄소가 3개짜리고요. 요것도 탄소가 3개짜리입니다. 이렇게. 자, 요거 2개가 합쳐질 때 지금 여기서 보시면 에너지를 공급했고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전자를 공급했어. 그러니까 3PG보다는 BPG가 에너지가 높고 BPG보다는 G3P가 에너지 수준이 높아요. 에너지 수준을 계속 높여서 쉽게 얘기하면 전이 상태로 바꿔주고 있는 거야. 그래야 둘이 부딪혔을 때 반응을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탄소 3개짜리 결합하면 탄소 6개짜리가 나와야 되는데 RUMP가 되면서 요거는 탄소가 5개짜리. 그러니까 탄소 하나가 빠집니다. 바깥으로. 회로 밖으로. 그죠? 요 탄소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만드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리고 모노파스페이트가 비스파스페이트가 되려니까 인산이 하나였는데 인산이 2개야. 그러니까 인산 누가 제공해줘야죠? 여기에 누가 관여를 하냐면 ADP가 되면서 인산기 하나 줘야죠. 이 전체입니다. 근데 책에서 나올 때는 탄소가 빠졌다 하나가 물질 단위로 봐줘야 되기 때문에 그죠? 탄소 하나가 어떻게 탄소 하나만 덜렁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책에서는 요걸 기준으로 하면 3. 그러면 여기도 3. 요런 게 3개. 요런 게 3개. 요런 게 3개. 요런 게 3개. G3P 3개. G3P 3개. 자, 그러면 여기도 탄소가 3개가 빠져나오겠죠. 탄소 3개가 뭐가 빠져나오냐면 G3P가 빠져나옵니다. 즉, 보세요. G3P가 탄소 3개짜리였죠? 그러니까 탄소 3개짜리가 6개 있는 거죠. 하나 빠지고, 그러면 3개짜리가 5개. 그러니까 탄소 15개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뭔 소리인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3개.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때 들어가는 것들도 다 곱하기 3을 해주면 되겠죠. 3 곱하기 3 곱하기 3 여기도 NADPH 곱하기 3 그죠? 여기도 3 이렇게. 이거 뭐 외우고 자시고 할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용어 따라서 아 이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인산 하나 추가해줘야지. ATP가 그죠? 산이 알데하이드로 바뀌었어요. 요거 환원시켜줘야 되는구나. NADPH 필요하겠구나. 그죠? 여기서 합쳐질 때 탄소 하나 빠지는구나. 그죠? 여기서 이렇게 될 때 인산이 하나 더 붙는구나. 뭐 너무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한꺼번에 2개를 다 해버렸네요. 예, 흥분해서. 예, 요 과정. 아까 여기가 이산화탄소 고정 단계였죠? 여기가 CO2 환원 단계입니다. 환원 과정이고요. 요 단계가 바로 RUBP가 새로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예, RUBP 재생능 과정입니다. 되겠죠? 네.
간단한 얘기. 그리고 하나, 여러분이 꼭 기억해 줘야 되는 효소가 하나 있는데, 요 RUBP하고 이산화탄소하고 결합해서 이렇게 3PG로 만들어주는데 관여하는 효소의 이름이 루비스코입니다. 루비스코. 예, 기억해 주세요. 루비스코. 루비스코라고 하는 효소가 예, 요 과정을 관여한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뒷부분 가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림 보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 그림 보면서 정리 마무리하고 봅시다. 자, 세 개 탄소 고정, 탄소환원, RUBP 재생 이것들 다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거는 기준을 뭐로 삼았습니까? 들어가는 이산화탄소가 6개죠. 아까 저는 3개를 기준으로 했지만 6개든 3개든 뭐 1개든 다 상관없는 겁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당은 그러면 6개가 들어갔으니까 6개가 나오겠지. 아까 3개가 들어갔으니까 G3P가 나온 거고 6개가 들어갔으면 G3P 2개가 나와가지고 포도당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네. 포도당. 그래서 요 과정들 그리고 이때 필요한 요 ATP하고 NADPH의 개수 요런 거. 자, 포도당 한 분자 기준으로 했을 때는 ATP가 12개, 6개, 6개. 그래서 18개. NADPH가 12개. 이렇게 필요하다 이거죠. 포도당 하나 만드는데. 되겠습니까? 예. 여기까지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조금 더 알고 싶다. 조금 더 들으시고 예, 한 3분만 더 들어주시면 되겠고 여기까지만 해도 뭐 충분하다 하면 거기까지 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부터 뭐 얘기할 거냐면 명반응과 암반응이 연계가 되는데 햇빛이 케빈 헤로에 영향을 미치는가? 진짜 명반응과 암반응은 따로 떨어져 있나? 이름처럼 빛이 없어도 진짜 되나 암반응이? 그 얘기 잠깐만 할게요. 자, 우리가 명반응, 암반응 할 때 명반응 산물만 있으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명반응 산물만 가지고는 일어나긴 일어나지만 암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진 못해요. 자, 왜 그러냐면 자, 흰색으로 쓸게요. 왜 그러냐? 빛이 글씨 죄송합니다. 케빈 사이클을 촉진시켜줘요. 어떻게? 첫 번째. 자, 여러분들 명반응 막 일어나면 여기 보시면 명반응 막 일어날 때 이렇게 수소 펌핑이 일어난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가 어디냐면 스트로마죠. 여기는 루멘이죠. 틸라코이드 내강. 예. 그러면 스트로마에 있는 수소를 갖다가 이쪽으로 퍼내니까 스트로마는 수소의 양이 적어지겠죠. 수소의 양이 적어지면 pH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낮에 명반응이 활성화되면 스트로마의 pH가 7에서 8로 바뀝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RUBP가 CO2하고 만나서 3PG 2개가 되는데 도와주는 애가 누구라 그랬냐면 루비스코라 그랬죠. 루비스코. 이 루비스코가 스트로마 pH가 8이 됐을 때 이 과정이 스트로마에서 일어나는 거죠 지금. 암반응 케빈 사이클 전체가 스트로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스트로마의 pH가 8이 되면 활성화됩니다. 얘는 pH 7일 때보다 pH 8에서 활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언제 활성화가 되냐면 명반응이 활발할 때. 그때 활성화가 되죠. 또 하나, 두 번째. 빛에 의해서 루비스코 말고 다른 효소들의 활성화가 일어납니다. 자, 어떻게 활성화가 일어났냐? 요건 그림 하나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렇게. 여기 보세요. 자, 광자가 와서 전자가 왔죠? 페레독신. 맨 마지막에 페레독신이 환원됩니다. 그래서 페레독신이 원래는이 아니고 뭐 누구한테 전자를 주냐면 그쵸? NADP 플러스한테 줘서 NADPH한테 주는데 그리고 이게 없으면 순환적 광인산화가 일어나는데 이 전자 중에 일부는 이게 워낙 빠른 반응이기 때문에 뭐 이 반응 중에 일부는 이렇게 시오레독신이라고 하는 걸 이런 것들을 환원시켜 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도 돼요. 결국 페레독신에서 나온 전자를 이용해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황화 결합이 있어서 얘네가 지금 무슨 의미냐면 이황화 결합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페레독신에서 나온 전자가 얘를 타고 얘한테 전해지면 이황화 결합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전자를 받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돼서 결합이 끊어진다고요. 이 결합이 끊어지면 이 효소는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해서 활성화되는 효소가 4개 정도 돼요. 켈빈 회로 안에서. 예. 여러분들이 효소의 이름을 다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대학 가시면 뭐 기억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빛에 의해서 일단 스트로마에서 펌핑이 되면서 스트로마의 pH가 올라가서 루비스코라는 게 활성화돼서 CO2 고정이 잘 되는구나. 또 하나는 페레독신의 이 전자가 흘러들어와서 이황화 결합을 끊으면서 효소를 활성화시켜 주는구나. 그래서 빛이 있을 때 안 반응이 훨씬 더 잘 되는구나. 이걸 아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여태까지 듣니라고 사투리 들어주시니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안 반응 완벽하게 이해되시죠? 학습 목표, 실험 어떻게 했고 이 과정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없으면 다시 들으세요. 예, 수고하셨어요. 여기까지 할게요.